2024년 11월의 어느 아침,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홍 에이자이를 비롯한 10여 개의 주요 일간지를 펼쳐든 일본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일본 언론사의 전면 광고 하단에 너무나도 선명한 한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선 회장과 현대자동차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광고를 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수장 토요다 아키오 회장이었습니다. 도요타의 앞마당인 일본에서 열린 WRC 최종전에서 현대자동차가 월드 챔피언을 확정짓자 아키오 회장은 패배의 아쉬움 대신 라이벌을 향한 극찬과 한글 축하 메시지를 일본 전역에 뿌린 것입니다. 본인의 레이서 닉네임인 모리조라는 서명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너 좋은 라이벌의 축하 인사가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자국신문에 한국 기업을 위해 한글 광고를 낸 것은 자동차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야말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불과 한 달 전 대한민국 용인에서 열린 현대 N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두 회장은 직접 레이싱 수트를 입고 서킷에 나타났습니다. 현대의 고성능 브랜드 N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자동차를 운전이 즐거운 차로 탈바꿈시킨 정의선 회장과 직접 핸들을 잡고 사선을 넘나드는 마스터 드라이버 아키오 회장 자동차에 미친 두 페트롤 헤드가 서킷 위에서 함께 드리프트를 선보이고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서로에게 진심인 것일까요? 왜 100년 넘게 숙명의 라이벌로 싸워온 한일 양국의 자존심이 이제는 우리는 자동차를 사랑하는 같은 동료라며 아시아 동맹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적이 더 이상 과거의 내연기관 라이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권력 테슬라, 그리고 국가적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려는 중국 전기차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아시아 제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두 거물은 과거의 앙금을 버리고 전략적 혈맹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 격언은 이제 그들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자동차 지도를 뒤흔들고 있는 이 기묘하고도 강력한 우정 뒤에 숨겨진 냉혹한 생존 방정식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자존심이 이토록 처절하게 뭉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차와 토요타가 지난 100년간 쌓아올린 내연기관의 성벽이 안팎으로 동시에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파도는 태평양 너머 실리콘밸리에서 불어온 소프트웨어의 공습,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정의하며 시장의 문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엔진 배기량과 변속기 단수가 중요했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자율주행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능력이 차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략은 수만 개의 부품을 기계적으로 조립하던 전통 제조사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권력을 가진 IT 기업이 하드웨어 제조사들을 하청업체로 부리려는 시나리오, 이것이 현대와 토요타가 직면한 첫 번째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하지만 진짜 등 뒤를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서쪽에서 몰려오는 두 번째 파도, 바로 중국의 전기차 물량 공세입니다. BYD를 필두로 한 중국 기업들은 국가적 보조금과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을 통째로 장악한 채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차가 싸구려 짝퉁이었다면 지금의 중국차는 무서울 만큼 압도적인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웁니다. 전동화 전환의 핵심인 배터리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중국 기업들이 1,000만 원대, 2천만 원대 전기차를 쏟아내기 시작하자 전 세계 중저가 시장을 지탱하던 현대차와 토요타의 점유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은 비슷해졌는데 가격은 절반이다. 이 냉혹한 경제적 논리 앞에 장사 없는 법입니다. 결국 현대와 토요타는 깨달았습니다. 테슬라가 위에서 누르고 중국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샌드위치 압박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대차의 과감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전동화 기술력, 그리고 토요타의 압도적인 생산 규모와 하이브리드 노하우가 결합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제조업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서킷 위에서 포옹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함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때다. 이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 서자 100년의 앙금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두 거인은 서로의 기술과 공급망을 공유하며 테슬라와 중국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제조업의 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BEV가 시장의 주류가 된 지금 현대차와 토요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대중들은 말합니다. 충전소도 없고 효율도 낮은 수소차에 왜 그렇게 매달리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정의선 회장과 토요다 아키오 회장은 똑같이 답합니다. 수소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패권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수소 동맹에 목숨을 거는 가장 냉혹한 이유는 바로 자원 독립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 코발트, 흑연 같은 희귀 광물 공급망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면 전 세계 전기차 공장은 그날로 멈춰서야 합니다. 하지만 수소는 다릅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거나 암모니아에서 추출할 수 있어 특정 국가의 자원 독점에서 자유롭습니다. 즉, 현대와 토요타의 수소 동맹은 중국의 자원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 탈출구인 셈입니다. 그동안 두 회사는 수소차 시장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현대의 넥소와 토요타의 미라이는 전 세계 수소 승용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이 너무나 막대했습니다. 여기서 두 거인은 무릎을 맞댔습니다. 각자 따로 충전소를 짓고 부품을 개발하던 비효율을 끝내고 수소 충전 표준과 핵심 부품을 공용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계 1위와 3위가 손을 잡고 이것이 전 세계 수소차의 표준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뒤늦게 뛰어들려는 경쟁사들에게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생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들의 시선이 승용차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대형 트럭이나 선박, 기차로 갈수록 배터리 무게 때문에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소는 가볍고 대용량 에너지를 저장하기에 최적입니다. 현대차의 수소 트럭 엑시언트가 유럽 도로를 누비고 토요타의 수소 연료 전지가 북미 물류 시장에 이식되는 시나리오, 이것이 완성되면 전 세계 물류의 혈관을 한일 양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점을 찍었다면 현대와 토요타는 수소를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운송, 소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면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효율이 없다며 비웃을 때 두 회장은 20년 뒤에 에너지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광물 가격이 널뛰고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전 세계는 결국 현대와 토요타가 낚아놓은 수소 고속도로 위에 올라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거인이 수소라는 도박을 확신으로 바꾼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두 회장의 시선은 아스팔트 도로 위를 넘어 우리 일상의 모든 공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토요타가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제조사에 머물렀다면 아마 테슬라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체성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AI의 결합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토요타의 AI 연구소인 TRI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은 전 세계 공학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피지컬과 가장 똑똑한 뇌가 만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는 이미 인간처럼 백덤블링을 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현존 최고의 물리적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환경에 적응하는
지능의 영역은 여전히 숙제였습니다. 반면 토요타의 TRI는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쌓아온 대형 행동 모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에게 수천 번의 동작을 일일이 코딩하는 게 아니라 AI가 인간의 움직임을 보고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두 집안의 만남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로봇 회사라고 선언하며 제조업의 판도를 흔들 때 현대와 토요타는 비웃듯이 실전 투입이 가능한 완성형 생태계를 구축해버린 것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로봇을 홍보할 때 현대와 토요타는 이미 전 세계 수천 개의 공장에서 검증된 제조 노하우와 AI 학습 데이터를 결합해 진짜 일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봇 몇 대를 팔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넘어 SDR 소프트웨어 중심 로봇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표준을 한일 동맹이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거실을 청소하는 가사 로봇부터 재난 현장을 누비는 구조 로봇, 그리고 공장의 모든 공정을 스스로 수행하는 산업 로봇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모니터 속 가상 세계에서 AI를 논할 때 현대와 토요타는 실제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Mobility of Everything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습니다. 제조를 모르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그 숙련된 하드웨어의 벽을 두거인은 로보틱스라는 이름으로 더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전략과 파격적인 행보의 중심에는 결국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토요타 자동차의 토요다 아키오 회장, 이들은 단순히 거대 기업의 수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 부흥을 일궈낸 전설적인 창업주들의 손자이자 가문의 명예와 수십만 명 임직원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진 3세 경영인들입니다. 그들이 사석에서 형님과 동생처럼 친분을 쌓고 일본 신문에 한글 광고를 내며 서로를 존경한다고 치켜 쓰는 것은 결코 보여주기식 쇼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공포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피땀 흘려 세운 제조 강국의 역사가 끊긴다는 절박함입니다. 테슬라처럼 갑자기 나타난 천재의 화려한 플랫폼 비즈니스나 국가의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몸집을 불린 중국의 공세 앞에서 100년 전통의 제조업에 혼을 지켜야 한다는 동병상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동맹은 무섭습니다. 단순히 부품 몇 개 같이 쓰고 기술 좀 나누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조업의 가치를 믿는 이들이 뭉친 거대한 방벽입니다. 현대차의 과감한 전동화 결단력과 토요타의 치밀한 품질 관리 노하우가 결합된 연간 1,700만 대의 생태계는 그 어떤 빅테크 기업이나 보조금 기반의 기업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숙명의 라이벌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거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이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손을 잡을 때 얼마나 압도적인 파괴력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중국이 물량으로 시장을 어지럽힐 때 현대와 토요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좋은 차는 결국 자동차를 가장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현대 토요타 연합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1위 기업이 구축한 이 견고한 혈맹은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 다가올 자율주행과 수소경제, 그리고 로보틱스 시대의 주도권이 여전히 제조업의 심장인 아시아에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시작된 자동차의 역사가 서구권의 발명으로 시작되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모빌리티의 미래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인의 기묘하고도 강력한 우정에 의해 다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는 데이터와 실력으로 증명된 논리적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이 거대한 변화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